치료 안녕하세요, 멸치PD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니콘 F801 필름 카메라를 소개해 드릴 건데요, 사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필름 넣고 빼는 것부터 설명을 해 드릴게요. 요 옆에 보시면 이렇게 버튼이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아래, 하나는 위로 이렇게 올라가게끔 돼 있는데, 요거를 같이 눌러주시면 이제 필름실이 열립니다. 그러면 왼쪽에 필름을 장착을 하시고 빼서 오른쪽에 이렇게 빨간색 점 같은 표시가 있어요. 그쪽에 이렇게 가볍게 넣어주시면 되는데, 이때 톱니바퀴가 홈에 잘 맞물리도록 넣어주시고 필름실을 닫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필름 카메라 같은 자동 필름 카메라 같은 경우는 필름실을 닫으면 자동으로 감겨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전원을 켜신 다음에 셔터를 한번 눌러주시면 그때 이제 필름이 감겨서 1이라는 숫자가 표시가 됩니다. 자, 이제 카메라 위쪽 부분들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이제 왼쪽 걸 보면 모드, ISO, 드라이브, 미라고 이렇게 네 개가 이제 상하좌우로 이제 있죠. 요것들은 누른 상태에서 휠을 돌려주면은 그 모드가 바뀌게 되고요. 위에 있는 화면 표시라고 해야 되나? 요거는 이제 측광 모드 변경하는 버튼이고요. 밑에 거는 타이머 기능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필름 감는 버튼이 있고요. 노출 보정 버튼, 그리고 전원, 그리고 셔터, 그리고 휠 버튼이 있습니다. 휠. 그러니까 각종 모드를 변경하고 싶으면 모드를 누른 상태에서 휠을 돌려주시고, ISO를 바꾸고 싶으면 ISO를 누른 상태에서 휠을 돌려주시면 돼요. 필름에 맞는 감도를 설정을 해주시면 되고요. 드라이브는 드라이브 누른 상태에서 돌려주시면 S, CL, CH라고 뜹니다. S가 이제 일반적으로 이렇게 한 장씩 찍는 모드를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C, LA 같은 경우는 저속 연사, CH는 고속 연사입니다. 근데 이 필름 카메라로 연사 찍을 일은 아무래도 없겠죠. 뭐 물론 필요시에는 연사를 찍을 수도 있겠지만 굳이 비싼 필름으로 이 연사를 찍을 일은 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드라이브는 S 해놓고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 여기 ME라고 있습니다. ME를 누른 상태에서 휠 버튼을 돌려보면 이게 9까지 올라가거든요. ME가 뭐냐면 다중 노출 차량이에요. 9까지 올라간다는 거는 한 필름에 9장의 사진을 겹쳐서 찍을 수 있다는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포토샵으로 보면은 블렌딩 모드라고 하잖아요. 두 가지의 사진을 하나로 합칠 때 그때 쓰는 이제 다중 노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맨 위에 모드를 보면은 MS, AP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요거는 DSLR이랑 비슷하죠. M 모드는 완전 수동 모드고요. 셔터 속도, 조리개, ISO 사용자 취향에 맞춰서 이제 수동으로 조작하는 모드고요. S는 셔터 우선 모드, A는 조리개 우선 모드, P는 프로그램 모드입니다. 셔터 우선 모드 같은 경우는 DSLR에서는 셔터만 이제 설정을 해두면 조리개랑 감도 값이 자동으로 잡히잖아요. 뭐 감도를 자동으로 설정을 했을 시에.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이제 감도가 정해져 있는 필름을 쓰는 거고, 조리개는 수동으로 이렇게 조작을 해야 되는 기종이기 때문에 조금의 차이는 있어요. 그래서 셔터 우선 모드로 할 때는 이렇게 22라고 뜹니다. 이건 뭐냐면은 조리개 값을 최대로 올리라는 얘기예요. 그랬을 때 어떤 피사체를 대고 했을 때 값이 계속 변하는 걸 보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프로그램 모드라든지 셔터 우선 모드를 사용할 때는 항상 조리개를 가장 끝으로, 최소 조리개, 그러니까 값이 가장 큰 조리개 숫자로 놓으신 상태에서 촬영을 하셔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거를 찍을 때는 조리개 우선 모드를 많이 쓰는 것 같아요. A 모드로 둔 상태에서 조리개 값을 통해서 적절한 셔터 스피드를 찾아가지고 촬영을 하는 편이고요. 이 뷰파인더에도 보면은 LCD 창에 나오는 정보들이 이 안에도 뜨거든요. 그래서 뭐 노출이 과다하면 하이, 노출 부족은 에로, 뭐 이런 로우, 이런 식으로 화면에 나타납니다. 근데 이게 보기가 조금 편하진 않은 것 같아요. 얘 같은 경우는 그냥 되게 플러스, 마이너스, 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되게 보기가 편하거든요. 노출이 조금 부족하구나, 많구나, 오바됐구나, 적정하구나, 이런 걸 보기가 너무 편해요. 그리고 옆에 이렇게 딱 보기 좋게 빨간색으로 보여주는데, 얘 같은 경우는 뷰파인더를 봤을 때 이 뷰파인더의 시각에 따라서 이 정보들이 나오는 메시지들이 보일 때가 있고 안 보일 때가 있어요. 뭐 가로 촬영은 그나마 좀 볼만한데, 특히 세로 촬영을 할 때는 이게 이렇게 보는 게 조금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야를 좀 틀어가지고 이게 조금 이상해요. 그래서 보기가 꽤 불편하더라고요. 이건 뭐 취향이지만 저 같은 경우는 A 모드로 놓고 쓰는 걸 좀 추천을 드리는 편이에요. 나머지 버튼들 여기 보시면은 이 버튼은 측광 모드를 선택하는 건데, 얘 같은 경우는 중앙,
그리고 오분할 이렇게 두 가지밖에 지원을 하지 않아요. 보통 중앙 스팟이라고 하면 요 가운데를 딱 맞춰가지고 여기에 노출이 얼마나 되는지만 파악을 하는 거고요. 오분할 같은 경우는 상하 좌우 가운데를 종합적으로 정보를 받아들여서 측광을 하는 거죠. 그래서 보통은 특정한 경우가 아니면 오분할로 다 놓고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은 이 시계 표시는 타이머 기능인데요. 그러니까 30초 이상으로 올라가는 것 같네요. 최소 2초부터. 그러니까 요거는 한 5초 정도로 설정을 해두고 만약에 요 시계 표시를 누른 상태에서 셔터를 눌러주면은 5초 동안 깜박이다가 촬영이 되는 걸 뜻합니다. 10초 이상 타이머 설정을 할 경우는 그렇게 많진 않을 것 같아요. 자, 왼쪽 보시면 플러스 마이너스 버튼이 있는데 이건 노출 보정 버튼이에요. 근데 얘가 이렇게 보면 이 왼쪽으로 가는 게 플러스라고 써 있고 오른쪽으로 가는 게 마이너스라고 써 있는데 어쨌든 이 플러스 마이너스 버튼은 노출 보정 버튼이다. 이 그래프가 오른쪽으로 가게끔 휠을 돌려주면 셔터 스피드가 올라간다. 그리고 앞쪽을 볼까요? 앞쪽에 볼 거는 뭐 특별한 거는 없고요. 여기 뭐 심도 미리 보기 버튼이 있고 얘는 초점 잠금? 자동 초점 잠금이라고 해야 되나요? 우리가 그 초점을 잡을 때 피사체 이 원 그리고 네모 여기에 이제 초점을 딱 잡아 놓고 그 다음에 원하는 구도를 잡아서 촬영을 하잖아요. 근데 얘가 반셔터를 한 번 더 누르면 이게 초점이 계속 바뀌죠. 근데 이때 요 버튼을 눌러주면 요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반셔터를 누르면 아무리 눌러도 초점이 변하지 않습니다. 이 얘기는 그 초점 거리가 유지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고정이 되고 잠겨진다는 얘기인 겁니다. 이거는 뭐 어떨 때 좀 쓸 수 있을까요? 뭐 초점을 의도적으로 나가게 할 때 좀 쓰려나? 뭐 사실 이것도 저는 크게 쓸 일은 많이 없을 것 같아요. 자, 다음 옆에 보시면 MSC라고 있는데요. 자, 이때 M으로 놓으면은 초점이 자동으로 안 잡혀요. 그러니까 수동입니다. 결국에 이제 수동으로 돌려가면서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걸 이제 M에 놓으시면 그렇게 사용할 수가 있고, S 같은 경우는 싱글. 그러니까 자동 초점을 이렇게 잡을 때는 보통 S로 놓고 쓰시면 돼요. 그 C 같은 경우는 자, 보이시죠? 이거 반셔터를 누르고 있는데 이 카메라가 움직일 때마다 초점이 계속 잡히는 거예요. 근데 S로 놓으면은 반셔터를 누른 상태면 그 대상에 초점을 맞춘 다음에는 초점이 바뀌지가 않습니다. 가운데에 늘 피사체를 두고 찍는 건 아니잖아요. 뭐 피사체를 끝으로 내리고 싶은데 그때는 이제 끝에 초점을 맞춰 놓고 구도를 잡아서 찍으면 되는 거죠. 근데 C 연속 AF로 두면은 자, 이렇게 한번 잡았죠. 반셔터를 누르고 있는데 계속 바뀝니다. 얘가 이렇게 그죠? 이렇게 반셔터를 누른 상태에서도 초점이 계속 변화가 돼요. 뭔가 그 내가 찍어야 되는 피사체가 계속 이동하는 그리고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라면 이렇게 쫓아가면서 좀 연속 AF로 놓고 찍어야 될 필요가 있겠죠. 그 외에는 보통은 다 S에 두고 찍으시면 될 것 같아요. 간단 사용법은 이 정도입니다. 뒤에 보면은 자동 노출 잠금 레버도 있고 전구 모양 표시도 있는데 사실 요거는 거의 사용하지 않는 기능이고요. 이 뷰파인더를 볼 때 이 안에 그 뭐랄까 되게 어두운 상황에서는 이게 주황색으로 딱 뜨거든요. 근데 어느 상황에서든 얘를 이렇게 좀 밝게 하고 싶다 할 때는 요거를 이제 눌러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뷰파인더 안에 이런 LCD 정보들이 나오는 부분에 조명을 주고 싶다 하시면 요거를 눌러주시면 되고, 그 외에는 이제 노출이 부족한 상황에서 자동으로 이제 빛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얘는 렌즈가 니콘 렌즈는 호환이 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얘를 좀 가지고 와봤어요. 얘가 이제 호환이 될지. 지금 이 렌즈는 35, 70mm인데요. 이 옆에 있는 부분을 눌러서 돌려주시면 됩니다. 얘 같은 경우 장착을 할 때는 여기 이제 노란색, 초록색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이랑 이 흰 점이 맞을 수 있게 초록색이랑 조금 딱 맞게 돼 있는 거 아니에요. 초록색이랑 맞춰서 감아주시면 되고요. 뺄 때는 반대로 누른 상태에서 돌려주시면 되죠. 자, 얘를 한번 껴보면 이 검은 점, 얘는 이 검은 점에 맞추면, 검은 점과 흰 점을 맞추면 이게 장착이 되네요. 얘도 들어가나? 얘는 얘도 들어가네? 얘도 들어가는데 얘도 들어가는구나. 엄마! 찍혔어! 그쵸, 얘는 이제 이 렌즈와 달리 완전 수동 렌즈이기 때문에 필름 날렸어. 수동 렌즈이기 때문에
모드를 M에 두고 써야겠네요. F가 뜨지가 않아요. 뜨지가 않고 이게 보시면 이렇게 얘를 올릴 때마다 이렇게 그래프가 계속 바뀌네요. 이거는 쓰기가 꽤 까다롭겠는데요. 이렇게 쓰면 초점도 잡아야 되는데 이 초점 맞는 것도 제가 이게 눈이 나빠서 항상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게 여기 초점 맞출 때는 이렇게 선이 합쳐질 때 딱 찍으면 되는데 얘들은 그런 기능이 없기 때문에 이거를 수동 렌즈로 촬영을 하기에는 굳이 렌즈가 엄청 좋은 그게 아닌 이상은 조금 되게 번거로운 작업이 될 것 같아요. 엔간하면 얘도 AF 기능이 있는 그런 렌즈로 쓰시는 게 아무래도 좀 편할 것 같네요. 자, 이렇게 오늘 니콘 F801 사용법을 좀 알아봤습니다. 사실 저도 이게 완벽하게 다 얘를 숙지를 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이런 거의 안 쓰는 기능들도 많고 하다 보니까. 하지만 최소한 기본적인 촬영을 하기 위한 방법들은 요걸 통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이제 영상을 좀 찍어봤고요. 그 외에 이제 모드에 따른 이제 촬영 방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DSLR과 약간 차이가 있잖아요. 그런 거는 제가 조금 더 심도 있는 이야기를 전해드릴 수 있는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멸치PD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